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 최영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에서 대기 표현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대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그 다음에 볼루메트릭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대기 표현을 하고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날씨의 환경을 변화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오늘 만든 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서 가져온 거를 오늘 시간에 보여드릴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이 샘플은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T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름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비가 오고 바닥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젖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비 오는 효과죠. 그리고 비가 개고 비가 갠과 동시에 제가 눈 오는 거를 표현해 봤는데요. 구름이 많아지면서 눈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면 네, 구름이 개이고 날씨가 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타임 오브 데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이렇게 태양이 없어서 이제 어두워 보이는 건데 이제 태양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시간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언리얼 엔진에서 시각 기능을 갖춘 물리적 기반의 하늘 및 분위기를 렌더링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 액터 배치에 가보시면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라는 액터가 있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레벨에 배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 패널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뭐 이제 그 대기 표현하는데 이제 옵션들을 컨트롤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 및 스카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런 모든 대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건데요. 이 태양 및 스카이는 어디에 있냐면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하나 열고요. 세팅 쪽에 가보시면 플러그인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플러그인 탭을 열어서 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 선스카이라는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액터 배치에서 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선스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레벨에 배치를 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 모드로 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하얗게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디렉셔널 라이트의 라이트 값이 좀 너무 세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값을 조금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쪽에 가보시면은 선스카이 쪽에서 시간에 보면 솔라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에서는 레일리 분포, 그 다음에 미산란, 흡수산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배치한 이 선스카이를 선택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디테일 패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 액터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카이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 애트모스피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액터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레일리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로 대기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산란 효과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레일리 스캐터링 스케일 값이 있는데요. 얘를 조정하시면 이렇게 대기값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컬러 값도 이거에 맞춰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산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먼지나 연기, 그다음에 물방울로 발생하는 이제 산란 효과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스캐터링 스케일 값이 조절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으로 인한 산란 효과를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밑에 가보시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 값을 조절하시면
오존으로 인한 이렇게 산란 효과를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컬러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조절해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루메트리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 구름을 이제 표현해 줄 때 쓰는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저희 4.25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4.2를 위해서 업데이트돼서 좀 더 기능이 개선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이 볼루메트리 플러그인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에서 이쪽에다가 볼루메트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볼루메트릭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사용하려면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곳에 가보시면 이쪽에 뷰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 옵션에서 플러그인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엔진 컨텐츠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그 폴더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 볼루메트리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 가보시면 블루프린트에서 이런 블루프린트 벡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루메트리 플러그인을 보시면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이쪽 스카이 쪽에 가보시면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얘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를 하고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디테일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디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머티리얼이 있어요. 머티리얼이 있어서 이 볼루메트리 플러그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값들을 머티리얼 단에서 이렇게 구현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름의 이제 베이스 파라미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테일 펜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들 값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 대기 값이 너무 뿌여니까 대기 값을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건드리다가 세팅 값이 너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조절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볼루메트리 클라우드를 제가 배치한 거를 가서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쇼 스카이 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켜주셔야 이제 이쪽에 보이게 되고요.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건드려 보면 먼저 현재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볼루메트리 클라우드는 대기에 맞춰서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지금 엄청나게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현재 맞는 이 씬에 맞춰서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름의 규모를 좀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크니까 한 120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구름의 이제 바이어스 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한 0.3, 0.2 정도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의 이제 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만 조절해 볼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의 이제 고도 값이 있는데요. 고도 값도 지금 너무 높이 되어 있으니까 또 조금 낮춰 볼게요. 8, 9 네, 이 정도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이제 보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서 생기는데요. 그 레이어 두께 값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값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구름이 이렇게 볼륨감 있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이 구름이 이 씬이라 약간 조금 어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값을 조절해 보면 구름의 디테일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디테일 스케일 값을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디테일 값을 조금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스텝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구름이 지금 층층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값이 지금 너무 커서 그러거든요. 값을 조금 낮춰보면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름 그림자가 조금 너무 밝은데요. 얘를 밝기를 조금 더 어둡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밝기가 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밝기가 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구름이 컨셉이 약간 지금 카툰풍의 배경이라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얘를 디테일 스케일 값은 좀 조절하시면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바뀌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씬이랑 약간 살짝
어울리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메트릭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머티리얼 쪽에 가보시면 디테일한 그런 뭐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환경 세팅이 바뀌는 거 할 때 좀 시퀀서에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임 오브 데이를 한번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타임 오브 데이를 할 때 표현할 때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환경 이제 느낌을 표현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로 대기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선스카이를 이용해서 뭐 시간이 이제 바뀌고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밤 시간이 됐을 때 밤하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스카이 오브젝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퀀서를 이용해서 이거를 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프로세스에서는 뭐 블룸값부터 시작해서 노출값 이런 것들을 세팅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를 이용해서 대기값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선스카이로 시간 바뀌는 걸 표현할 거고요. 네, 밤하늘을 이제 메쉬를 만들어서 넣으면 밤하늘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퀀서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한번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서를 레벨 시퀀서를 만들 건데요. 네, 시네마틱에 보시면 레벨 시퀀서 추가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제가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OD 테스트. 자, TOD 테스트로 만들면 레벨 시퀀서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시간을 바꿀 거기 때문에 아까 보신 선스카이에서 선스카이 액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놓습니다. 그러면 트랙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랙을 추가를 버튼을 눌러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솔라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시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늘려볼게요. 늘려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점을 이 점에다 놓고 끝나는 지점 시간을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시작점도 새벽으로 좀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바꾸면 바로 시간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약간 노을을 지는데 노을 지는 느낌이 별로 잘 안 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시냐? 선스카이에서 이쪽에 보시면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기 표현 조금 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산란이라는 게 있었죠. 미산란도 있었고 레일리 분포도 있었는데 저는 레일리 분포를 이용해서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값을 조절해 볼게요. 여기서 약간 노을 지는 느낌을 좀 넣어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약간 느낌이 좀 더 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시간이 변할 때 약간 좀 분위기가 더 바뀌죠. 그리고 시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시간이거든요. 오전 지금 11시라는 표시인데 한 12시 정도 할 때는 대기값이 좀 더 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값을 조금 낮춥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임 오브 데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더 이뻐졌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익스포저라든지 이런 노출값을 조금 더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여기다 놓고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세팅해서 노출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즈 익스포저에서 노출 보정을 해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한 이쯤 시간에 1시 정도에 와서 노출값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타는 느낌 넣으시면 이게 맞춰서 바뀝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도 여기에 맞춰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데 구름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에 따라서 구름이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구름도 역시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볼게요. 여기서 볼륨메트리 블루프린트를 아까 배치한 거 있죠. 그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트랙이 추가가 되고요. 이 트랙에서 어떤 걸 컨트롤 할 거냐?
트랙을 선택해서 에디터 스카이 스페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는 이 메시인데요. 이 메시를 추가를 하고요. 이 메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트랙을 또 추가할 수가 있는데 뭘 추가할 수 있느냐면 머티리얼 파라미터라는 걸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파라미터를 추가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 볼리메트리 클라우드에서 보시면 이 머티리얼이 있었잖아요. 머티리얼을 열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 값들이 다 머티리얼에서 세팅되어 있는 거를 이쪽에 앞으로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퀀서에서는 이걸 쓰시려면 이 머티리얼에 있는 변수를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 이 머티리얼에서 가보시면 구름이 지나가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름이 지나가는 거는 옵셋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클라우드 베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죠. 이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머티리얼에서 클라우드 베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죠. 베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서 이걸 눌러보시면 채널이 RGBA가 있는데요. RGB 채널에 보면서 보시면 이게 RGBA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옵셋 X 값을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X 값이 B 값이잖아요. 이 값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0에서는 0으로 시작을 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값을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올려볼게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면 B값이 옵셋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값이 이쪽으로 좀 더 빨리 움직여보게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타임 오브 데이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날씨 이제 변화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먼저 비 오는 날씨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퀀서, 그 다음에 선스카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추가되는 게 이제 블루프린트가 추가되죠. 그리고 머티리얼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바닥이 젖어서 이제 바닥이 촉촉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머티리얼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올 때 이제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텍스 쉐이더로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티리얼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되니까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파티클 이펙트 효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포그 이런 것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비 오는 날씨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꺼볼게요. 얘는 끄고 잠시만요. 밝은 날씨에 맞춰서 놓고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레벨 시퀀서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레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레인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볼 게 뭐냐 죄송합니다. 구름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구름이 많아지잖아요. 먹구름이 막 끼고 그거를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볼륨 매트릭 클라우드를 레벨에서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바이어스 값을 이용해서 구름이 이제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걸 하는데 이 값을 한번 조절을 해볼 거예요. 이 값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트랙에서 에디터 시스템 스페어를 에디터 스카이 스페어를 가져오고요. 여기서 머티리얼 파라미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클라우드 바이어스 값이 어디 있냐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베이스 파라미터에 보시면 클라우드 바이어스 값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클라우드 베이스 파라미터라는 걸 가져와서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아까 보시면 채널이 몇 번이었죠? 바이어스가 그린 채널이네요. 그린 채널을 가져서 이 값을 조절하실 건데요. 처음에는 0.216이죠. 0.216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갔을 때 구름이 이렇게 많아져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얘 값을 뒤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비가 속도가 또 빨라져야 되겠죠. 아까 B 채널이었죠. B 채널을 이쯤에 갔을 때 좀 더 빨리 가게.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이렇게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트랙을 맞춰볼게요.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밝잖아요, 날씨가. 그러면 이렇게 먹구름이 많아지니까 이제 구름이 많아지면서 빛이 이제 어두워져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빛이 내려오면은 이 구름에 걸려서 이제 빛이 멈춰야 되는데, 4.25 버전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선스카이를 선택을 해서 이 선스카이의 시간을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선스카이를 드래그 앤 드랍에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컴포넌트에서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밝기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인텐시티라는 값이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밝기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똑같이 이 시간대에 시작을 해서 밝기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좀 어둡게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어두워졌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또 시간을 딱 맞춰줍니다. 맞춰주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가져오고요. 이것도 세팅 값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노출값 보정을 좀 해볼게요. 얘도 노출값 보정을 처음 시작할 때 3.2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 값을 낮춰서 좀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가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세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트모스피어를 값을 조정해서 대기값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선스카이에서 트랙을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대기값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레일리 스캐터링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서 레일리 스케일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뭐 0점 시작할 때 이 값을 일단 주고요. 어두워질 때 대기값을 조금 더 어두워지게 만들어 보겠다. 너무 어둡네요. 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요. 조금만 더. 네. 자, 이렇게 해서 얘 값도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환경값이 대기값이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래도 안개가 끼잖아요. 안개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안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폭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텐션은 하이트 폭으로 배치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서 값도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뭐 포그 덴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하이트 포그 컴포넌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보시면 포그 인텐시티 값을 조정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0으로 시작한 다음에 어두워질수록 포그 값이 좀 더 많아지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그 컬러 값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어디지?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 이쪽에 가서 이름 봐볼까요? 포그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은 컬러 값이 있죠? 이 값을 한번 불러올 건데요. 컴포넌트에서 트랙에서 자 볼까요? 포그 인텐시 컬러, 컬러 값이 있네요. 컬러 값을 A로 선택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값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두워지면 컬러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볼게요. 블루 값도 낮추고 이렇게 어두워지게 하면은
이거에 맞춰서 포그 값도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세팅이 됐고요. 그다음에 얘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그 바닥이 좀 비에 맞아서 젖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에 맞아서 젖어야 되는데, 그 젖기 전에 그냥 캐릭터에다가 이제 캐릭터가 지나갈 때 이제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시면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봅니다. 자,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처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파티클 이펙트를 컴포넌트로 이제 추가를 해서요. 보시면 컴포넌트가 이렇게 파티클 이펙트가 있잖아요. 이 컴포넌트를 비 오는 효과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블루프린트로 비 오는 표현을 했을 때 제가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 T를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비지빌리티가 셋 비지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방금 제가 설치해 놓은 그 파티클 이펙트가 꺼진 거를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시퀀서로 빼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이제 비긴 플레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꺼놨어요. 근데 얘가 이제 켜졌을 때 이렇게 비지빌리티를 켜서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표현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T를 누르면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환경값이 지금 바뀌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세팅한 값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세팅하느냐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레벨 블루프린트하고 이제 이 캐릭터 블루프린트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이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걸 이용해서 합니다. 이 이벤트 디스패처에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레인 002 눌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 이 T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레인 002를 호출을 하게 돼요. 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얘를 어디서 세팅하느냐?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걸 열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비 오는 걸 세팅하는 걸 레벨 블루프린트로 레벨 시퀀서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 레벨 시퀀서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레인이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이쪽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얘를 플레이를 하겠다. 플레이를 누르면 플레이를 검색해 보시면 레벨 시퀀서를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이걸 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 세팅을 미리 해놨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비긴 플레이, 그러니까 레벨 블루프린트에서도 비긴 플레이 이벤트를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아까 만든 이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를 형변환을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요. 여기서 아까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비 오는 효과를 이제 이벤트 바인딩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커스텀 이벤트로 레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제가 방금 세팅한 것처럼 레벨 시퀀서로 플레이 버튼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캐릭터 블루프린트하고 레벨 블루프린트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에서 이제 T 버튼을 눌렀을 때 레벨 시퀀서, 레벨 블루프린트에 배치되어 있는 레벨 시퀀서가 플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퀀서가 이제 플레이 되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게 이제 바닥에 있는 이 메시드를 젖게 만들 거거든요. 비에 젖어서 이제 번질번질하게 이제 만들 건데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리지 액터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건데요. 메쉬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밑에 가보면 디테일 패널에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그래서 메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 메쉬가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머티리얼 에디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뭘 할 거냐? 비가 왔을 때 젖어야 될 때 표현이 필요한 것들이 스페큘러하고 러프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프니스하고 스페큘러를 컨트롤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은 머티리얼 컬렉션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 젓는 효과를 할 때 스페큘러하고 러프니스 값을 상수값을 이용해서 이제 값을 조절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먼저 끄고요. 먼저 테스트 쪽으로 가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머티리얼 앤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서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서 그러면 B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B라고 치고 선택을 해보시면 열어보시면 이 머티리얼 컬렉션 파라미터에 스칼라 파라미터하고 벡터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 값을 예를 들어서 B다. B라고 하고 값이 뭐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리고 플러스로 눌러서 얘는 스페큘러다. 스페큘러다. 네, 그냥 할게요. 네, 스페큘러다라고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컬렉션 파라미터를 어디서 쓰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컬렉션 파라미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컬렉션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방금 선택해서 지금 추가가 됐는데 만들어져 있는 컬렉션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파라미터 네임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추가한 B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를 이쪽에 러프니스나 이런 곳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이제 어디에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컬렉션으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값을 어디서 세팅을 하느냐? 바로 이 캐릭터 블루프린트에 가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B가 켜지는 T 버튼을 눌렀을 때 B가 이렇게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거를 파라미터 방금 제가 만든 이 컬렉션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머티리얼 값을 바꾸는 건데요. 그 값을 바로 여기서 합니다. 그 노드가 이제 set scale 파라미터 value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컬렉션 값을 추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파라미터 네임은 어떤 걸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나무 흔들리는 거군요. 이게 스피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월드 포지션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 나무 이파리가 이제 흔들리는 거를 표현한 건데요.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예, 스피드 값도 역시 나무가 흔들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컬렉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set scale 파라미터 밸류라는 걸 이용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값이 이걸 켰을 때 기준점에서 0.1로 바꿔라, 1.5로 바꿔라, 1.0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미리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끊어보고 세팅하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그래서 그 값을 지정한 것들을 넣어서 보면은 값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이 값이 지금 밸류 값이 1.5로 넣어놓게 되면 값이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지금 아까 나무가 흔들리는 걸 갑자기 확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타임라인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값이 0에서 1점으로 천천히 바뀌게 할 수가 있어요. 이 타임라인이라는 걸 노드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노드에서 타임라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타임라인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서 보시면 그 시간이 길이를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냐고 시간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로트를 이용해서 그 값을 커브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으로 시작해서 5 끝나는 지점에서 뭐 1.1로 끝나라. 그러면 커브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커브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벤트로 돌아가 보면 커브 값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 값을 만든 거고요. 그 값을 여기 보시면 스케일 파라미터 밸류에다가 이 값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이 값이 천천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것처럼 t 값을 눌러보면 바닥에 러프니스 값이
천천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B의 전문 표현이 천천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람에 따라서 빨리 흔들리게 지금 바꿔놓은 건데요. T를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천천히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컬렉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B를 표현하는 데에는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 오는 날도 이제 뭐 아까 제가 폭우나 다 세팅을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오는 날인데요. 눈 오는 날 표현하는 것도 비 오는 날하고 세팅 값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눈 오는 날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퀀서를 통해서 했고요. 시퀀서를 통해서 보시면 뭐 포그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선스카이를 이용해서 뭐그 대기 표현한 애트모스피어 값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트 빛도 이제 좀 표현을 좀 어둡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이 많아지고, 네, 이렇게 대기값이 바뀌고 환경값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비 만드는 표현을 보여드리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는 효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눈 오는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릭터 블루프린트에다가 눈 오는 효과의 파티클 이펙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 오는 효과죠. 눈 오는 효과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배치한 레벨 시퀀스 레벨 시퀀서를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 블루프린트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디스패처에다가 스노우라는 걸 만들어서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 오는 효과의 파티클 이펙트를 플레이 하자마자는 이제 안 보여야 되니까 이벤트 플레이에서는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서는 일단은 끄고요. 안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F 버튼을 눌렀을 때 스노우를 호출을 해서 레벨 시퀀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이펙트를 나오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바로 머티리얼이죠. 머티리얼이 이제 눈이 쌓여서 하얗게 변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들에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들에서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컬렉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 쪽에 가보시면 스노우 덴시티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값을 이용해서 눈 오는 표현, 눈이 이제 쌓이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다 디졸브 효과 같은 걸 넣으면 자연스럽게 좀 더 눈이 쌓이게 하는 것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컬렉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상식값만 이용해서 눈이 쌓이게 하얗게 변하는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컬렉션 파라미터로 세팅을 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 효과가 똑같이 여기 셋 스케일 파라미터 밸류라는 걸 이용해서 눈이 이제 점점 쌓여서 변하는 걸 표현했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B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시간이 10초로 해놨네요. 10초 동안 천천히 값이 1.5까지 바뀌는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F키를 눌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이 많아지고 눈방울이 떨어지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샘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름이 먼저 막 이렇게 많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 타이밍으로 눈 오는 걸 파티클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나 나무들이 이렇게 눈에 쌓이는 것처럼 표현을 디졸브 효과를 넣어서 하게 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효과를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오는 효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임 오브 데이도 아까 제가 레벨 시퀀서에서 타임 오브 데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 바뀌는 거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레벨 시퀀서를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이벤트 디스패처라는 거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TOD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TOD 했을 때 아까 그 레벨 시퀀서를 플레이 하게끔 해놨는데 얘는 조금 세팅이 다른 게 뭐냐면
플레이 루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시간이 계속 이렇게 바뀌게 루핑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루핑이 되게 해놨고 그 다음에 TOD 예를 들어서 R 버튼이죠. R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가다가 포즈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서 T를 누르면 아니 T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R키를 누르면 새벽 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이제 지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데 R키를 누르면 지금 플레이가 포즈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R키를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T키를 누르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다가 다시 T키를 누르면 구름이 다시 걷히고 비가 멈추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요. 레벨 블루프린트에 가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는 효과예요. 비 오는 효과를 다시 한번 더 눌렀을 때는 레벨 시퀀서를 플레이를 리버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라는 걸 그 함수를 넣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 효과를 눌렀을 때는 비가 막 이렇게 오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리버스로 해서 시퀀서 플레이를 거꾸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블루프린트죠. 네, 블루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